자, 1라운드는요. 낙동강 회담입니다. 지역 의제를 살펴보는 1라운드 낙동강 회담에서는 제가 좀 전에 밝혔던 대구시 그리고 군의군 편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른바 군의대구 편입법이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위 또 그리고 법제사위원회 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뭐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핵심 전제로 여겨졌던 이번 편입의 진행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요. 이 편입이 미칠 파장과 영향 또 공항 추진 문제까지 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소장님께서는 이 대구 군이 대구 편입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이 지난번에 선거 출마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빨리 법 개정을 해라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소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시점부터는 사실상 나머지는 이제 뭐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체계자구 심사고 그다음에 이 본회의 의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대통령들의 공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역시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길면 한 2달 안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군의가 결국은 대구에서 함께 되었는데 과정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박하고 불안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을 조금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이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군의 자체를 대구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이 국회 경북도지사랑 이 대구시장, 대구시의 의장, 그다음에 경북도의회 의장, 그다음에 TK 국회의원들이 연대 보증을 서가면서 합의서를 작성했고 관련해서 조금 일 처리가 빨라지는 듯 싶다가 갑자기 국회 때부터 이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죠. 뭐 김영동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뭐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반대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군의가 대구에 편입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였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기로는 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된 문제나 어쨌거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뭐 관련돼서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관측이 됐는데요. 저는 이 대목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연대 보증에 서명했던 것 자체가 TK 국회의원들 저는 서명했는데 그 이 국회의원들의 서명이라는 게 저희 일반인들의 서명과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뭐 변호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뽑고 인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거기서 서명을 해놓고 뒤에 와가지고 이게 지연시키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조금 잘못한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 공론화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에 아쉬움이 조금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경북에는 무슨 이점이 있냐, 뭐 아니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누구도 나서서 우리 시민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고 그런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위원장님께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대의민주제니까요. 정치인들의 어떤 목소리로만 반영된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평가고요. 대구는 이제 공항을 이전해야 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고 군이라는 지역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이라 뭔가 이를 통해서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뭐 조삼모사 전략? 사실 크게 봤을 때는 대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게 되는 것 같고요. 군의가 과연 얻게 되는 득은 뭘까? 특히 군의 주민들이 갖게 되는 득은 뭘까?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과연 편입 과정에서 민의가 과연 제대로 반영된 그런 과정이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되짚어봐야 할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뭐 대구 군이든 뭐든 어떤 지자체가 이렇게 통합되는 그 절차 프로세스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간단히 뭐 요약을 하자면은 어쨌든 그 해당 지역의 그
의회, 지방 의회가 동의가 돼야 됩니다. 뭐 대구 시의회가 있고 군 의회가 있겠죠. 예. 그리고 뭐 경북도의회도 네. 그 광역자치단체로서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주민투표를 치러서 이제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민투표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대단히 많이 소모가 되고 시일도 걸리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간편한 건 당연히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근데 그걸 추진했었는데 경북도 의회에서부터 뭔가 의견이 모호하게 나왔었습니다. 뭐 의견이 없음이라든가 뭐 찬반에 대해서 뭐 명료한 입장이 안 나오면서 지체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물밑에 있었던 얘기가 경북 특히 북부지방에 있는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동의를 안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나왔죠. 근데 국회 단계에서도 이제 행안위에서 이게 이제 소위에서 이번에 통과가 된 소식이 제가 전해드렸는데 소위에서 그 당시에 그 핵심 키를 갖고 있던 분이 김영동 의원이셨고 김영동 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그래서 본회의 안에 이 법을 올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됐었죠. 그래서 아까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건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떤 선거구는 한 100만 명이 돼가지고 100만 명에 한 명을 뽑고 어떤 선거구는 뭐 10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10만 명에 한 명을 뽑으면 표의 가치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민주주의는 한 표의 가치가 비슷해야 되는데 내가 행사하는 가치가 그래서 선거구마다 인구를 적절히 배분을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차이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거구 자체를 위헌으로 봐버립니다. 그럼 이제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군위군이 대구로 돌아와 버리면은 경상북도의 인구가 줄잖아요. 그럼 혹시 인구가 줄었으니까 경기도 같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으로 경북의 자리 하나가 국회의원 자리 하나가 경기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자리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죠, 이거.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우려를 표명하다 보니까 제가 참 그 기사까지 봤어요. 이철우 도지사께서 실제로 편입돼도 선거가 안 줄어든다. 이런 인터뷰까지 하셨더라고요. 어떤 근거로요? 그 자기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요. 도지사께서 계산하셔가지고 근거 자료도 막 제시하시면서 인구 비례가 뭐 1.5 차이가 나는데 괜찮다. 조정이 안 될 거다. 근데 이게 조정된다고 누가 선언한 적도 없어요. 그냥 네. 걱정한 거예요. 의원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근데 명분은 그게 아니라 뭐 여론이 아직까지 모이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뭐 좀 더 좀 심사숙고 필요하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강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서명 다 해놓고 서명한 뒤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의 현안 사업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려는 것 역시도 문제인데 그 이해관계를 계속 개입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근데 사실 그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이게 사실 그 반대 논리로 물론 우리는 그게 실질적인 반대의 내부에 숨겨진 뜻이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 반대의 논리로 가지고 나온 것도 충분히 저는 합리적으로 짚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한 건 그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켜야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도 어느 누구도 지금 던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 의견 수렴 과정이 너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된 문제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조금 유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 역시 또 대구 시민으로서 이게 사실 통합신공항 관련돼서 제가 어제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나오는 뭐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로 저 자체가 설득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없고 내용 역시도 잘 정리돼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명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회의적으로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사실은 민간공항이 이전된다는 거에 사실 그 지역민들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군공항을 먼저 이전을 하고 순차적으로 민간공항을 이전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사실 그거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맥락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게 이게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소음 문제예요. 네. 근데 소음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군공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제트기 뜨는 소리나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대구시 입장에서 군공항만 보낼 수 없으니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이전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살펴보는 거는 조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예. 그 지역에 예. 이전하는 순서가 예. 뭐 군공항 먼저 이전을 전제로 지금 진행이 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군위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공항 이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사실 어떤 식으로든 뭐 민의를 반영 안 했다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을 텐데 꽤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군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 지역인데다가 네. 재정 자립도가 뭐 형편없습니다. 그 군의군 자체만으로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시에 편입이 돼서 대구시 재정이 들어와야만 이게 뭐 살지, 이게 그대로 두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쇠퇴하는 곳이 돼버렸다. 그리고 또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이 들어옴에 따라서 개발되는 게 이제 또 있고 그거에 따른 경제 투자들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두 번째 주제인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네.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 그러니까 군의의 대구 편입, 네. 이게 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냐, 네. 혹은 뭐 단점이 어떤 거 있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을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근데 그 여론은 대구 시민들 여론이요. 아까 그 아직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맞아요. 것 같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아주 러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거 왜 굳이 해야 해?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편입 과정이 어떤 뭐 우리 시민들과 군의군 사람들이 뭐 서로 이렇게 뭐 이제 우리는 같이 이때까지 생활권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고 뭐 거의 뭐 군의 사람도 대구 사람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지 이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장끼리 협의로 된 거니까 이 여론이 당연히 생뚱맞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이 자체 그러니까 신공항을 배제하고라도 네. 편입 자체로도 장점이 있다라고 대구시의회에서는 특히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강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 뭐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선 편입 결정이 사실상 났기 때문에 단체장들끼리 마음 맞춰서 우리 대구시에 좀 더 이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죠. 경북도에는 무슨 이점이 도대체 있냐. 근데 이게 또 이런 케이스에서 조금 드문 케이스가 나온 게 원래 이렇게 뭐 다른 지역으로 편입시킨다라고 나왔을 때 웬만하면 도 당국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경북도가 반대를 하지 않았고 군의군 자체도 스스로 요청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 경북도에 무슨 이점이 있냐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점을 따져보면 사실 이게 통합신공항을 배제하고 따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그 군의군이 편입되는 데에 있어서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붙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가장 대구시 입장에서 중요했던 건 현안 해결이죠. 소음 해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 공항 때문에 걸려 있는 고도 제한을 푸는 거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덜 발전된 시가지들을 발전시키는 게 대구시의 현안이었고 군의군은 군의군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항 산업이 글로 가고 공항이 지어지면 우리 인프라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어제도 이 설명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경북도 주요 도시들 뭐 김천 혁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그 도청이 있는 안동시 아니면 포항시 같은 도시들이 이 군의군을 통해서 연결되는 인프라가 좋아지고 더불어 대구에서 군의를 가는 인프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그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거는 어쨌거나 이 군의군 상황에서 그리고 경북도에서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그 의견을 못 내게 이 프로세스가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 거에 너무 안타까운 거고 잘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대다수의 대구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아젠다가 돼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조차도 관심이 사실은 없었는데 왜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대구에서 하늘길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하늘길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막 정말 10위 안에 들어가는 공항이기 때문에 뭐 정말 제가 어디 해외를 가거나 그래도 제 지역에 있는 공항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다른 교통수단보다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구에서 김포를 가는데도 비행기가 없고 뭐 우리 이 대구국제공항 자체가 이미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잃은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낙후된 인프라와 공항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구국제공항이 딱히 시민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데 이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여론이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들고요. 위원장님께서는 편입의 지금 이제 장점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단점이나 이런 것들 지적하자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을 대구의 입장으로 보는 건가요? 두루두루 아니면 다 두루두루. 예. 저는 대구의 입장으로 봤으니까 네. 경북도 당시가 경북의 입장에서 글쎄요. 경북 전체의 입장에서 놓고 보기에는 좀 뭐 특별히 장점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부담이 있는 지역이었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지역이었다면 그 부담을 광역시에다 이제 전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긴 한데 네. 저는 그래요. 사실 이 모든 이점이 사실은 대구에 갔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민간공항 이전이라는 그걸 하나를 가지고 대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사실 해결해 주는 그런 측면들이 많았다고 봐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지역이 그렇잖아요. 대구는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는 지역이고 군위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다 보니 군위 분들은 이걸 통해서 군위 지역이 발전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 공항 있고 소음이 있는 지역에 누가 와서 살려고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굉장히 넓은 지역이니까 엄청 넓죠. 네, 넓은 지역이니까 또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대구가 갖고 있는 많은 도시의 문제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어떤 뭐 사람들이 별로 혐오하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구가 적다는 빌미로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기도 해가지고요. 저는 군의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이미 결정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 키워드를 하나 드러내고 싶은 게 전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일반적으로 도에서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도당국에서 그렇게 반기는 얘기가 아니긴 하죠. 근데 이번에 경북도가 왜 이렇게 조금 적극적이었을까? 근데 그 모습이 시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치 조금 문제가 있던 지역을 대구광역시에 전가한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볼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충분한 설명 정도는 조금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라도 네. 아니면 뭐 도지사가 아니어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장 관련된 문제가 크죠. 도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라도 군의군이 대구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네. 조금 할 필요는 있지 않았나. 만약에 같이 협력한다면 지금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도 경제적인 협력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행정 통합을 해버리면서 그 어떤 자치 권한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모양새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제가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패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편입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장점이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공항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이전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거고 공항을 배제하고 그것만 놓고 장점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구시의회 이제 의원님께서 아유 그거 아니라고 장점이 있다. 어떤 장점? 그래서 이제 군위에 신산업 단지를 대거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구에 하지 못했던 네. 어려운 영어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영어 기억이 안 나. ABB인가 뭐 하여튼 ABA인가 그런 ABB 맞습니다. 산업 단지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해소가 안 되는 거는 어쨌든 군위와 의성이 공동 유치를 하냐 아니면 군위에만 유치하냐 뭐 이거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오고 이러다가 군위에서 내세운 조건이었잖아요. 네. 통합해주면 공동 유치 그냥 인정할게. 그래서 울며 거지야 맞기로 그냥 하게 된 거였잖아요. 조건으로서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대구 시민들 잠깐 반응들이 제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자, 군위하고 대구하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대구 위에 군위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대구와 군위가 만나는 그 접경 지역이 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5km에 뭐가 있냐? 팔공산이 있어. 팔공산이. 그래서 대구에서 군위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칠곡이나 이런 곳을 거쳐야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말은 지리적 일치감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군위와 대구는 단절돼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이걸 합친다고? 그럼 지도가 이렇게 모래시계 비슷한 모양으로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거기다 대중교통 인프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서 음. 과연 대중교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도 들기는 해요. 팔공산을 뚫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그럴 지경이면은 이게 도대체 한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냐 이게 구분된 생활권인데 엄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혹시라도 대구에서 다른 또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다른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칠곡, 외관 뭐 다 우리도 통합해줘.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그쵸.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역 현안이 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 하나는 조금 짚고 가고 싶은 게 이게 제가 그 맑은 물 하이웨이 관련해서 언급했을 때도 언급했는데 행정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또다시 지자체장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떤 온도차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통합신공항 이전부터 그 군의군 편입까지 사실 자리가 잡히려면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ABB 산업단지나 이런 걸 정말 그 한다고 하면 그게 정착되기까지는 적어도 20년은 바라봐야 되는 사업인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게 지자체장이 5번 바뀌는 연도인데 과연 그 안에 우리 처음에 합의한 내용,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한 내용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 경북에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 홍준표 시장은 거의 뭐 핵심 과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 네.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권영진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권 시장님도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고 예, 어쨌든 대구가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거 외에는 없다 사실상 예, 그렇게까지 보고 계시던데 이 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떤 그런 모멘텀 이 대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 그렇게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시민들에게 와닿는 건 불편 해소죠. 그러니까 지금껏 불편해왔던 부분들이 해소된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효능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우리 기존의 그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었던 동구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사실은 경북대학교까지도 영향을 미쳤었죠. 관련된 소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두 번째로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게 사실 제가 학교에서 그 동구 혁신도시 쪽을 가다 보면 공항이 있는 쪽을 지나면 뭔가 다른 도시 느낌이 세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됐고 여기는 도시화가 지금 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화가 된 곳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도 개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 뭐 이제 신대구로 생각해 보면 군의가 편입된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군의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업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공항이 저는 또 이점으로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공항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다 보니까 지금 공항에서 못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항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그 홍준표 시장님이 그 자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항사랑 또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본사를 대구로 티웨이 아, 그 이름 말해도 됩니까? 티웨이 광고 주세요. 우리 방송 광고. 아무튼 TA가 이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는 그 협약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그 대구국제공항에서는 조금 폐선되거나 조금 없었던 뭐 대구 서울 노선도 이제 복구가 될 수 있고 관련해서 대구 입장에서 하늘길이 뚫린다는 거는 정말 이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시점부터는 군의군 역시도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 있기 때문에 그 통틀어서 이제 대구의 이점 자체가 군의군의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 공항 이전으로 인한 어떤 지역 발전의 모멘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발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거는 사실 70년대 이후에 성장 논리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고요. 대규모 SOC 사업 통해서 뭔가 이 지역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갔다는 것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이 시점을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키는 이거 같아요. 이제 신공항을 이전하면서 대규모 토목 사업은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 또 새로운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도 수반되고 또 인프라도 마련되는 가운데 또 이제 그런 업무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느냐. 이 지역 인재들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파생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또 유지 가능한 일자리로 갈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역대급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그 공사 사업 음. 중에서는 뭐 첫손에 꼽힐 정도의 규모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뭐 기대하는 시각도 또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강 소장님 지적해 주셨던 신공항 이전이 됐든 편입이 됐든 시민들의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환기를 하고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역시도 자, 조금 여기 끝에 이제 사족을 좀 붙이자면 민주당 TK에 관심이 없나요? 관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 의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추진하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 이면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논쟁을 하고 논박하고 비판하고 이런 역할들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해요. 우리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1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